예, 미네소타주에서 여전히 월드 챔피언십,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예, 톱 디비전 경기죠. 이제 시작이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바야흐로 플레이오프 라운드입니다. 예, 이제 더 뒤가 없는 이제 그런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이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강전 및 강등전, 예, 강등전도 오늘 있었죠. 오늘 그래가지고 5경기나 장장 있었던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강등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덴마크를 8대 4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서 뭐 결국 이제 뭐 독일이 사실 조별 예선에서도 결국 이제 뭐 다 지긴 했지만 덴마크보다는 조금 나았었는데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덴마크 입장에서 사실 이제 뭐 독일이 이제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슬로바키아전을 이제 조금 표적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어쨌든 8대 4로 끝나게 됐고 덴마크가 결국 이제 강등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결국 이제 뭐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가장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B조 5위를 기록을 했고요. 0승 4패 8득점 28실점.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차이를 좀 이제 직감을 하는. 물론 이제 B조가 올해 이제 캐나다가 갑자기 B조에 끼면서 그죠? 이제 그건 이제 개요 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캐나다가 갑자기 B조를 끼면서 이제 덴마크가 그것도 좀 운이 안 좋긴 했지만 그 부분을 감안을 해도 사실은 상당히 좀 힘이 든 그런 이제 토너먼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덴마크 빈자리 채우는 팀은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이번에 승격을 했기 때문에 또 노르웨이가 올라오고 카자흐라든가 최근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 노르웨이가 톱 디비전을 한번 이제 밟게 되는데 또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강전 경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스웨덴, 라트비아 6대3 스웨덴 승리. 그리고 체코, 스위스는 6대2로 체코가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 핀란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거 스코어 잘못 기입했죠. 핀란드가 이겼습니다. 네. 핀란드 대 미국 같은 경우 4대3으로 핀란드가 승리 연장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슬로바키아를 7대1로 어렵지 않게 잡아내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이변이 또 아니죠. 사실 미국이랑 핀란드 붙어가지고 핀란드가 이긴 거는 뭐 그렇게 큰 이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월드 주니어 레벨에서 이제 뭐 미국이 2연패를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제 멀리 아주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왜냐하면 또 홈에서 열리는 대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첫 두 경기는 이제 상위 시드 팀들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겼던 경기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중간에 조금 그랬던 국면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점을 허용을 하긴 했죠. 1대 0으로 앞서가다가 한 점 먹혀가면서 또 라트비아가 이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조금은 물꼬를 트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에 4골 그냥 집어넣으면서 5대 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 거의 이제 여기서 승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됐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슈팅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힘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피리어드 17대 4, 2피리어드 10대 8, 3피리어드 11대 4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배를 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모든 라인에서 득점을 하는 뭐 지난 경기에서 이제 세 라인에서 득점을 했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라인에서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역시나 1라인이 레오살린 발레리누스 3포인트 그리고 안톤 프론델 멀티골에다가 에클론드도 2어시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프론델도 이번에 뭐 이번 대회에서 멀티골 경기가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스탠베리가 사실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역시나 스웨덴은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트비아는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그래도 2골이 나왔다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결국 전력 차이가 나는 팀이라든가 좀 약한 팀들이 그래도 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승부를 못 보면은 정말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라트비아, 스웨덴 정도 차이가 나는 팀도 이런 데서 차이를 못 만들면 이기지 못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2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건 좀 아쉬운 점이었었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첫 파워플레이 골도 뭐 선제골이 나와가지고 슈팅은 두드려 맞는데 뭐 슈팅 통제 전반적으로 골리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실점 통제가 된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된다라고 하면 또 경기가 괜찮은데 결국 이제 뭐 동점골이었고요. 근데 동점골 이후에 뭐 5대 1까지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파워플레이 한 골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왔는데 그거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이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라트비아는 사실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캐나다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인들의 경기 운영을 잘 해냈고 좀 아쉽게 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역시나 이 힘의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코 스위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했었던 경기였었고 이 경기는 생각보다 체코가 좀 말리게 되면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의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스위스가 선제골 득점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스위스가 뭐 미국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슈팅 통제력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 궁금했었는데 이제 체코가 사실은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세컨 찬스를 계속 이제 득점을 하게 되면서 1거에 역전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리드를 다시 내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슈팅 이후에 혼전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뭐 2차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한다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쌓이게 되면서 효율적인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체코가 사실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죠. 왜냐하면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무리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좀 먼 거리에서 슈팅해서 리바운드라든가 스크린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번 조별 예선부터 많이 이제 공격 메인 패턴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스위스가 이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체코가 이런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리드를 내주긴 했지만 또 쉽게 리드를 되찾아오는 이제 그런 경기력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 오늘 경기는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슈팅 통제력 그동안 정말 좋았었던 슈팅 통제력이 오늘 경기는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을 상대로도 뭐 슈팅 숫자 뭐 20개 남짓이라든가 강팀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슈팅 통제력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43개를 허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정말 위험한 2차 찬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수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늘 경기 결국 이제 업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걷어내는데 실패를 하고 8강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미국 대 핀란드 경기였었는데 핀란드가 연장에서 4대3으로 미국을 제압을 하면서 요것도 역시나 이제 좀 전형적인 핀란드 스타일의 경기. 핀란드가 단기전에서 자주 보여준다. 제가 사실 뭐 이번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리는데 오늘 경기 뭐 사실 이제 강팀들의 경기답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리드가 바뀌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졌던 경기였었습니다. 역시나 핀란드는 좀 끈질긴 느낌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죠. 선제골 실점 이후에도 바로 이제 뭐 5분도 안 돼서 동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점 및 역전골을 1분 만에 기록을 하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피리어드 초반에 결국은 이제 동점골, 2대2 동점골, 3대2 역전골을 1분 만에 기억을 하면서 이때부터 분위기를 확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핀란드가 보면은 게임이 신기한 게 상대방이 뭔가 분위기를 잡고 좀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핀란드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핀란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경기가 오늘 이제 결국 이제 3피리어드 이 동점 역전골이 딱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1피리어드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예전에 체코전 뭐 설명을 드렸을 때도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많이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분짜리 메이저 페널티도 내주고 그리고 2분짜리 파워플레이 또 내주고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슈팅 허용했는데 잘 버텼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1피리어드는 12개 슈팅 허용했는데 실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번 버티고 난 다음에 저득점 끌고 가서 기회를 딱딱 살려가지고 이렇게 역전하고 분위기 바꾸고 이건 뭐 핀란드가 거의 도사에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수비 역시나 수비력 그리고 실점 관리 너무 안 됩니다. 정말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 맨오맨 커버리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매치업 이제 스위칭을 하니까 매치업 꼬여가지고 그냥 이제 연장 3대3 연장에서 결정골이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순간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대회에서 너무 많아요. 뭐지 이게 비단 이제 오늘 경기만 나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스위스전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3실점 이하로 묶은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리고 4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실점 경기가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상대로도 이제 3골 허용을 하고 게다가 이제 막 진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막 한 점 차, 막 2점 차, 1점 차, 2점 차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경기였었잖아요. 슬로바키아 상대로 5실점, 그리고 스웨덴 상대로 6실점, 그리고 오늘 핀란드 상대로 4실점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미국이
그동안 나왔었던 이 수비에서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오늘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4대3 연장패. 그리고 수비가 안 좋으면 예를 들면 골텐딩이라도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닉 캠프 선수는 실점은 평균 실점은 좀 낮은 편이지만은 세이브 성공률 좋지 않고 케일러 페일이라든가 브래디 놀링 모두 다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미국은 또 패배를 하는. 물론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3대2로 이제 뒤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MT넷 해가지고 네트 뒤에서 이제 패스 기가 막히게 넣어줘가지고 이제 슬롯 쪽에서 득점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역시나 공격에서 확실한 까문이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역시나 수비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멀리 가기는 힘들다. 토너먼트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뭐 슬로바키아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1피리어드 시점에 5대0이면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슬로바키아와 캐나다의 실력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1피리어드에 5점 차 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거의 경기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크게 이제 요 경기는 별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어요. 7대1로 이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고요. 8강 포함해서 이제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왜 4강이라고 적어놨지? 8강이죠. 뒤에도 4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8강 보시면은 제임 파레크 선수가 이제 10포인트로 포인트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그림이고 역시나 캐나다도 다득점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개빈 맥키나 마이클 헤이즈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체코 치아르시 선수가 9포인트 그리고 프랭코 선수가 8포인트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탑티어급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레크는 확실히 주니어 레벨에서는 뭐 막을 수 없는 선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NHL 레벨에서는 사실 뭐 저희 후토크라든가 이런 성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그런 그림 말씀을 드리고 수비수 포인트 랭킹은 파레크 당연히 1등입니다. 뭐 전체 1등이니까 1등이겠죠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갈바스 선수가 8포인트, 알폰스 프레이 선수가 7포인트, 그리고 보엘리뉴스 그리고 살린 발레니우스 이 두 명의 선수가 6포인트씩 올리면서 수비수 포인트 랭킹도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하시네요. 세이브 성공률 기준으로 뭐 랭킹을 매겨봤을 때는 잭 이반코비치 선수가 95.92%로 지금 골리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키르슈 선수가 90.36 그리고 로베 헤렌스탐스 90.29 그리고 노엔 슈반더 선수가 90.2 역시나 스위스에서 일단 골리들은 일단 세이브 성공률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시면은 지금 세이브 성공률 90% 넘는 골리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닉 캠프 선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8강전 최고의 선수 왜 자꾸 4강이라고 적어놨지? 죄송합니다. 8강전 최고의 선수는 역시나 레오 투바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레오 투바 선수를 뽑은 이유가 역시나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에 역시나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2대2 동점골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3대2 상황 역전골 상황에서 프라이머리 어시스트 요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바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리드를 잡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4강이 맞죠, 그죠? 4강 일정 보시면은 4강 대진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뭐 조별 예선 때 붙었던 팀인 캐나다 대 체코가 이제 다시 한번 4강에서 맞붙게 됐고요. 뭐 이 두 팀은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첫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날이었나요? 어쨌든 그때도 이제 뭐 첫날 때 프리뷰 때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8강에서 캐나다가 체코한테 졌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또 소력을 할 이런 찬스가 왔고요. 그리고 핀란드 대 스웨덴 전통의 아주 강호들의 매치업 이제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는 꼭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별 예선 기준 이 IIHF 같은 경우에도 8강 이후에 시드가 재배정됩니다. 8강전 토너먼트 들어온 이후에 4강전부터는 이제 또 시드가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별 예선의 시드를 바탕으로 이게 재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스웨덴이 이제 A조 1위, 캐나다가 B조 1위, 그리고 체코가 B조 2위, 핀란드가 B조 3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지금 4강 팀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센 팀, 약한 팀, 중간 팀 둘이 이렇게 이제 됐고 조별 예선 시드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룹 내 순위, 그룹 내에서 몇 등을 했느냐.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승점을 몇 점을 땄느냐. 같은 1등이라고 해도 승점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같은 이번에도 나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12점인데 캐나다는 11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똑같으면은 득실, 그 다음이 득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득점까지 똑같으면은
대회 이전의 시드, 대회 이전 시드라고 하면 제가 이제 뭐 그 대회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이거 나갔었던 거 있죠, 시드.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인데 사실 뭐 4번 이후로 가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깔끔하죠, 그냥. 그룹 내 순위랑 1, 2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룹 내 순위에서 일단 1, 2, 3 이렇게 이제 줄이 세워지게 되는 그림 이제 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룹 1위들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12점, 11점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뭐 조별 예선 시드 뭐 그렇게 큰 생각할 필요 없이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4강전 일정은 스웨덴 대 핀란드가 6시 30분 경기, 그리고 캐나다 대 체코가 10시 30분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대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B조에서 역시나 B조 탑3가 다 올라와 있네요. B조 탑3 원래 미국이 뭐 올라오면 또 어땠을까 이런 궁금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대 핀란드잖아요. 뭐 역사적으로도 사실 이 두 나라는 정말 앙숙과 같은 나라고, 공식전 전적을 바라봤을 때 언더 20 기준으로 89승 60패 10무승부로 스웨덴이 우세하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번 역시 좀 스웨덴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뭐 핀란드가 어쨌든 경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뭐 그죠, 방심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2025년에 공식전에서 5번이나 맞붙었거든요. 5번이나 공식전에서 맞붙었는데 이 두 팀이 핀란드가 딱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올해 붙었던 경기들, 작년이죠. 작년이지 이제. 작년에 붙었던 경기도 딱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 20일 경기도 이제 제가 이제 스코어가 하나 잘려 있는데 아마 저게 4대3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은 핀란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뭐 역사적인 전적도 그렇고 지난 시즌 붙었던 대결도, 지난해 붙었던 대결들도 그렇고 스웨덴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대 체코는 더합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캐나다가 우세하는 모습입니다. 30승 5패 2연장패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이제 거의 안 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 그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기록을 원래 포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좀 넉넉 잡아서 체코슬로바키아 때 기록까지 포함을 해도 34승 11패 8연장패입니다. 압도적인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가. 이런 그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 계속 이제 연이어서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8강전에서 체코가 캐나다를 4대3으로 잡게 되면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별 예선에서 이제 캐나다 체코가 7대5로 캐나다가 승리를 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꽤 재밌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4강전 이후로부터도 이제 뭐 경기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경기죠? 이제 총 합해서, 그죠? 4강 2경기에다가 메달 라운드 2경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마지막에 연휴는 아니지, 그죠? 한 해의 시작을 또 이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